다음 8번 마지막으로 11의 배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썼던 나머지 배수 판별법보다는 조금 복잡해서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의 배수가 되는 조건을 써보면 주어진 수에서 홀수 번째의 숫자의 합과 작수 번째의 숫자의 합의 차가 0이거나 11의 배수이면 이 숫자는 11의 배수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홀수 번째의 숫자의 합 구하고 짝수 번째끼리의 숫자의 합을 구해서 걔네 둘을 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홀수 번째는 얘랑 이겠죠? 첫 번째, 세 번째니까 2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옵니다. 짝수 번째는 얘랑 이겠죠? 두 번째, 네 번째니까 1 더하기 3 해서 4가 나옵니다. 결국에 얘네 둘을 뺐더니 어때요? 4 빼기 4는 0이 나오니까 지금 홀수 번째 숫자의 합이랑 짝수 번째 숫자의 합의 차를 구했더니 0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2123이라는 숫자는 11의 배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123은 왜 11의 배수일까 생각해보면 얘를 똑같이 이렇게 자릿수를 다 쪼개서 더하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0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1 곱하기 100이네요. 2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3은 3. 이번에는 1000을 어떻게 쓸 거냐면 1001 빼기 1로 쓸게요. 100은 99 더하기 1로 10은 11 빼기 1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부 다 11의 배수이기 때문이에요. 1001은 직접 나눠보시면 11 곱하기 91이라서 11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써봤을 때 2 곱하기 1001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99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1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11의 배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1001은 없던 1을 더해준 거니까 1을 하나 더 빼줘야 되죠. 그런데 앞에 사실 원래는 2000이었으니까 이만큼을 더 빼줘야지 원래 숫자랑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남을 거예요. 여기는 11로 나눠 떨어지고 여기서는 1이라는 숫자가 남을 거예요. 여기는 11로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남을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11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리고 뒤에 마지막 3까지 남겠네요. 그러면 얘네가 결국에 남은 숫자들이 될 건데 앞에는 다 11로 이미 나눴고 남은 숫자들이 될 건데 이 남은 숫자가 결국에 0이면 0이거나 또는 11의 배수이면 앞에는 이미 나눠줬고 남은 숫자도 11로 나눠진다면 이렇게 전체 숫자인 2123 이 숫자가 11의 배수라는 거 확인되겠네요. 조금 11의 배수가 제일 어려우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4번) 자연수를 3개로 분류하라고 돼 있네요.
자연수라는 거는 1, 2, 3, 4, 5 쭉쭉쭉 이런 숫자들을 자연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연수를 3개로 분류하라는 말은 첫 번째, 소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0.1, 0.2 이런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수라고 읽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2라는 숫자의 약수를 구해보시면 1이랑 2가 나와요. 3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구해보시면 1이랑 3이 나와요. 5는 1이랑 5. 다른 약수들은 없죠. 그러니까 2랑 3이랑 5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자기 자신, 1 그리고 자기 자신, 1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네요. 이런 숫자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뭐라고 합니까?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라고 불러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즉 적어도 3개 이상의 약수를 가지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4 이런 것들 있겠죠. 약수를 직접 구해보시면 1, 2, 4 이렇게 3개 나오잖아요. 1이랑 자기 자신 빼고도 약수가 하나 더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를 가지는 수, 즉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그거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랑 합성수까지 적어봤는데 하나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둘 다 1보다 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은 뭐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3개로 나누라고 하면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5번) 거듭제곱의 정의를 쓰고 a를 n번 곱해서 예시를 드시오.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5번 곱했어요. 이렇게 2를 연속해서 2에다가 2를 곱하고 또 거기다가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2를 곱해서 5번 총 곱한 거예요. 근데 5번을 곱했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2를 5번 쓰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가 곱해지는 숫자가 2였어요. 그리고 얘를 몇 번 곱했어요? 5번 곱했으니까 이 5라는 숫자를 이 위에 조그맣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얘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2라는 숫자를 5번 곱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문자로도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숫자를 이렇게
n번 곱했어요. 그러면 아까 배운 방법에 의하면, 방금 배운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곱해지는 숫자 또는 문자를 밑에 쓰고 몇 번 곱해졌는지를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는 형태인 이런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식에서 곱해진 숫자 또는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밑에 있는 큰 숫자가 되겠죠? 이 큰 숫자를 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곱해졌는지를 나타내는 이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 이 숫자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 곱한 수나 문자를 밑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큰 숫자가 밑,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가 지수.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2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2가 밑이 되는 거고 지수가 5가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라고 돼 있네요. 3개가 나와 있는데 인수, 소인수, 소인수분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수라는 거는 A가 B 곱하기 C 이런 꼴로 나타내질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4를 말고 8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8은 2 곱하기 4라고도 쓸 수 있죠. 6은 2 곱하기 3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A가 B 곱하기 C의 꼴로 나타내질 때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두 숫자의 곱으로 쪼갤 수 있을 때 그 쪼개진 두 숫자들 또는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와 4는 8의 인수이다. 그리고 2와 3은 6의 인수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소인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수에서 소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이 소자는 우리가 앞에 배운 소수를 나타내는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수는 인수인데 어떤 인수라는 거예요? 소수가 되는 인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8이랑 6 같은 거 봐보면 2랑 4가 2 곱하기 4 해서 8을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소수가 맞아. 근데 4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4는 소인수라고 할 수 없겠네요. 소수가 아니니까. 그 대신 2는 소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중에 소수인수니까. 6을 본다면
2랑 3 둘 다 소수가 되니까 2와 3은 6의 소인수다 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8 2 곱하기 4 2는 8의 소인수이다. 이건 되지만 4는 8의 소인수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4가 소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6 같은 경우에는 2와 3은 6의 소인수이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에 마지막 소인수 보내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로 분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7번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그 자연수를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느냐. 첫 번째,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차례로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21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일단 차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소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2로 나눠지니까 2로 나눠서 108. 108이 한 번 더 2로 나눠지니까 2로 나눠서 54. 또 2로 나눠지네요. 뒷자리가 2의 배수이니까 2로 나눠서 27. 이제 1호는 나눠지지 않고 3이라는 소수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27을 3으로 나누면 9. 9가 한 번 더 3으로 나눠지고 3.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렇게 몫이 지금 소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멈춥니다. 몫이 소수가 나오면 나눗셈을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나눈 소수들과 몫을 곱셈 기호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이렇게 니은자로 다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16이라는 숫자를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아까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전부 다 쓰지 말고 얘를 간단하게 2의 세제곱이라고 씁시다. 얘를 간단하게 3의 세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렇게까지 쓰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되겠네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숫자를 먼저 나눠요. 대신에 소수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소수로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수로 쪼개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소수로 차례로 나누고, 얘처럼 몫이 소수가 나오는 순간 나눗셈을 멈춥니다. 나눗셈을 멈추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나눠준 숫자들과 마지막에 나온 몫을 니은자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제곱꼴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다음 8번. 자연수의 제곱수가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의 제곱수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을 제곱해서 1, 2를 제곱해서 2 곱하기 2니까 4, 3을 제곱해서 3 곱하기 3이니까 9, 4를 제곱해서 4 곱하기 4, 16. 이런 1, 4, 9, 16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연수의
제곱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가지는 큰 특징이 뭐냐면 자연수의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 하였을 때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로 나옵니다. 직접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9를 한번 해볼까요? 3으로 하겠죠. 3 떨어지는 소수가 3이니까. 그럼 3이 남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니은자로 이렇게 곱하겠죠. 그럼 9를 결국에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이 될 건데 지수 보니까 어때요? 짝수죠? 그럼 9는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오니까 36 같은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3으로 먼저 나눠서 12, 3으로 나눠서 4, 2로 이렇게 되죠. 니은자로 곱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건데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지수가 이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를 지수라고 한다고 했죠? 둘 다 2니까 둘 다 짝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지수가 전부 다 짝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전부 다 1일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도 짝수죠?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나온다. 자연수의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거듭제곱의 지수가 전부 다 짝수가 나온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번. 자연수 P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렇게 A의 L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N제곱 꼴로 나왔대요. 이때 이 자연수 P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약수를 직접 써가지고 P의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공식화할 수 있어요. 이 소인수 분해된 꼴만 보고도 이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연수 P가 P는 A의 L제곱, B의 M제곱, C의 N제곱. 단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A, B, C는 소수여야 되고 L과 지수에 붙어있는 이것들은 자연수여야 돼요. A, B, C가 각각 밑들이 전부 다 소수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소인수 분해될 때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형태예요? 이 L은 여기 지수에 있던 이 L이죠? 이 L에다가 1을 더했어요. 얘도 이 지수에 있던 이 M이죠? 여기다가 1을 더했어요. 이 N도 C의 지수에 붙어있던 이 N이에요. 여기다가 1을 더해서 그 세 개의 숫자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곱한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36이라는 숫자 가봅시다. 얘를 약수의 개수를 직접 한번 일단 써볼게요. 2, 18, 3, 12, 4, 9, 6, 6에 36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약수가.
그러면 얘를 방금 배운 이 공식을 사용해서도 똑같이 9개가 얻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지수했다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2 더하기 1에서 앞에 거 3, 여기도 2니까 2 더하기 1에서 뒤에 거 3 곱하면 어때요? 9 라고 똑같이 예쁘게 약수의 개수가 찾아졌죠. 이렇게 약수를 직접 쓰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은 36을 증명했는데 이번에는 200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우선 해볼게요. 2로 나눠지니까 100, 2, 50, 2, 25, 5, 5. 결국에 2가 3번 있죠? 세제곱에 5가 2번 있죠?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표에다가 방금 적은 200의 약수들을 전부 다 적어서 채워볼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가로줄에는 2의 세제곱의 인수들을 쓸 거예요. 세로줄에는 5의 제곱의 인수들을 쓸 거예요. 2의 세제곱의 인수는 1부터 시작해서 2의 세제곱은 당연히 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1도 얘 인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있었겠죠. 5도 1부터 시작해서 5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까지 썼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줄에 있는 숫자와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쓰시면 얘네들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가로줄에 있는 숫자와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쓰시면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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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것들은 전부 다 표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200의 약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개수를 세봤더니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됐겠네요. 그럼 아까 쓴 공식에 넣어봤을 때도 똑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3이죠. 3에다 1을 더하고 2에다 1을 더해서 서로 곱할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 나오니까 똑같이 1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이유는 지금 200의 약수를 만들려고 표를 채워봤더니 가로줄이 어떻게 됐어요? 2의 세제곱의 인수들을 쓴 건데 실제 지수보다는 칸이 한 칸 늘어났죠? 1이 추가되니까. 세로줄도 똑같아요. 5의 제곱의 인수들을 쓸 건데 실제 지수인 2개보다는 칸이 한 칸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1이 추가되니까. 결국에 지수의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 플러스 1 한 것만큼 칸이 생기겠죠. 가로든 세로든. 그리고 모든 약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가로 칸이 몇 개인지 세로 칸이 몇 개인지 구해서 곱하면 약수의 총 개수가 될 거고, 결국에 가로 칸도 지수 플러스 1 칸이 될 거고, 세로 칸도 지수 플러스 1 칸이 되니까 결국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인수가 2개짜리인 걸로 증명했는데 3개여도 똑같고 4개여도 똑같습니다. 항상 소인수 분해를 완벽하게 한 꼴에서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다 곱해주시면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연수 P가 이런 걸로 나타내진대요. 위에랑 똑같이 이런 자연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약수에 이번에는 뭐를 구하래요? 총합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총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 B가 A는 L제곱, B의 M제곱, C의 N제곱. 이때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소인수분을 할 때 P의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M제곱까지 쭉 더해요. 지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C도 똑같아요.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지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결국에 마지막 C의 N제곱이 나올 때까지 전부 다 더합니다. 그리고 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개를 서로 곱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또 36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약수는 아까 써보긴 했지만 4, 9, 6 그래서 결국에 얘네를 싹 더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36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오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1부터 2를 더하고 2의 제곱까지 더했겠죠. 1부터 3의 제곱까지 더했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얻어질 건데 앞에는 3 더하기 4, 7이 될 거고 뒤에는 4 더하기 9,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7 곱하기 13은 똑같이 91 나오시는 거 확인됩니다. 약수를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합을 구하려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큰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시고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 문제에서 물어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연수 12의 약수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약수의 곱이라는 건 말 그대로 12의 약수를 전부 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끼리 다 이렇게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약수의 곱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약수의 곱을 모르니까 뭔가 큰 숫자겠죠? 이거를 네모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네모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2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쓸 건데 이번엔 어떻게 쓸 거냐면 12부터 거꾸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의 윗변과 아랫변을 서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가 보이죠? 이렇게 곱해서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곱해서 얼마 나와요? 12. 또 12. 12. 12. 마지막까지 1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좌변은 이 네모라는 게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 즉 네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가 총 몇 개예요? 6개인데 이거는 10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약수의 개수랑 같으니까. 그러면 네모 제곱이 12를 6번 곱한 만큼이 되니까 네모라는 숫자는 12를 3번 곱하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12의 약수들의 곱이 되겠습니다. 얘를 바탕으로 이제 이번엔 12가 아니고 어떤 자연수 P에 대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방금도 보긴 했지만 자연수 P의 약수의 곱은
일단 P 여기에도 똑같이 12가 나왔죠, 밑이. 그 다음에 지수에 뭐를 넣으면 됐어요? 약수의 개수에다가 2를 나눈 것만큼을 넣으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12, 12, 12, 12, 12, 12가 나오고, 결국에 이 약수들의 곱을 2번 곱했을 때 그 숫자를 약수 개수만큼 제곱한 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 P의 약수의 곱은 결국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P가 밑에 들어가고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걸 지수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의 약수의 곱이 밑이 12이고 지수가 12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12의 세제곱, 이렇게 된 것처럼 모든 자연수 P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3번 자연수 12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역수라는 말은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의 역수라고 하면 12에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즉 12의 역수 같은 거는 12분의 1이겠죠. 12에 곱해서 1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12의 약수들을 쓰고 그 약수들의 역수를 써서 합을 구해보자는 건데, 12의 약수 써보면 1, 2, 3, 4, 6, 12. 얘네들의 역수 써보면 1은 그냥 1일 거고, 2에다가 곱해서 2를 만든 숫자는 2분의 1, 3에 곱해서 2를 만든 숫자는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분수들 더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분은 보니까 전부 다 분모가 12의 약수들이니까 12로 통분하는 게 편하겠네요. 앞에 있는 1은 12분의 12일 거고, 뒤에 있는 2는 분모에 6을 곱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6, 3은 4, 4는 3 곱해준 거니까 3, 6은 2 곱한 거니까 2, 그리고 12분의 1까지 통분해서 합을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어때요? 분모는 원래 그 숫자가 들어갔고 분자는 12의 약수들의 합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결국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2의 약수의 합,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